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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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버건디색이 바지가 아주 눈에 확 띄네요. 네, 고맙습니다. 맨날 검은 것만 입고 다니다가 신경 한번 써봤습니다. 지난번 이 영상이 좀 조회수가 좀 터졌나 보죠? 아,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오늘 세계 속의 중독을 보는 창 헬로우메나 다시 한번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오늘 중독 문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예, 중앙일보 국방선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터키 전사. 예,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 영상이 좀 오디오가 안 좋아서 조금 불만들이 많으시죠?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저도 아쉬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잘 되길 바라고. 김덕일 박사님은 뭐 불만사항 없으신가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가니.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좋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4월 18일. 내일이 4월 19일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예. 내일 무슨 날입니까, 기자님? 이탈리아 로마에서 미국과 이란이 네. 핵 관련 협상을 하요. 2차 협상이죠. 1차 협상을 벌써 오만에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이거 찍는 게 너무 좀 이른감이 좀 있죠. 이른감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급히 제가 이렇게 또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요게 나갈 시점이 내일쯤 나갈 텐데 애매합니다. 애매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내일 저녁에 찍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또 무리를 해서 한번 예. 아, 그래도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성지글이 될 수도 있죠. 미리 이렇게 예측해.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가능 시나리오를 나눠서 잘 될 경우 그리고 잘 안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오늘 뭐 무리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상황을 약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협상 그리고 계속 관련된 보도들이 뭐 뉴욕타임즈도 나고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일단은 13일 날 오만에서 네. 미국과 이란이 1차 협상 벌였는데 네.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네. 뉴스가 나왔는데 또 보니까 이제 이란 측이 상당히 발전한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네.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가제안했는데 3단계로 자기네들이 상응 조치라고 네. 하죠. 이렇게 자기네들이 뭘 주면은 거기에 미국이 뭘 받아서 그렇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하면 요걸 예. 제재를 해주고. Tit for tat. 예. 요거 하면 요걸 또 그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주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특사가 그 제안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보도를 보니까 만족할 것 같은데 네. 그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1단계는 이란이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약간 일시적으로 3.67%입니다. 보통 원자로에 들어가는 네. 우라늄의 농축도가 3에서 5% 정도 된다니까 네. 그 20% 이상을 고농축이라고 핵무기는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농축 그러니까 원자로에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핵무기로 전용할 수 없는 정도의 없는? 그 용축만 하겠다. 네. 그 대신 미국은 그 대가로 이란이 원유를 팔 수 있도록 해줘라. 지금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2단계는 뭐냐? 그러면은 이란은 이제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IAEA 사찰을 받겠다. 네.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IAEA 신고하지 않았던 시설까지도 사찰을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대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뭐냐? 유럽, EU 특히 EU 국가들의 스냅백이라는 것은 어떤 제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풀었는데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게 다시 되돌리는 조건을 그렇습니다.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스냅백을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들을 설득해서 스냅백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게라.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밖에 이란의 제재들을 풀어줘라. 네. 이게 2단계고요. 이야. 3단계는 굉장히 혁신적인데 좀 진일보한 건데 네네네. 자기네들이 했던 고농축의 우라늄을 제3국으로 해외 반출시키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의 대가로 미국은 이런 협의들이 된 거를 미의회에서 네. 승인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JCPOA가 네. 트럼프가 이제 뭐 망가뜨렸지만은 이게 네. 미의회 비준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승인 안 받았기 때문에 네. 금방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확실한 안정장치를 했고 그리고 이란에 관한 모든 제재를 풀어줘라. 예. 이렇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파투를 냈던 JCPOA 예. 이거에 따르면은 10년 동안 이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3분의 1로 감축하겠다. 네. 그리고 15년 동안 우라늄 보유량의 98%를 감축하겠다. 네. 그리고 15년 그 대신 또 그 기간 동안 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 네. 이런 게 이란이 내놓은 것인데 네. 그보다는 완전히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네들의 고농축 우라늄도 내놓겠다. 사찰을 받겠다. 그리고 사찰도 받겠다. 네. 신고하지 않은 시설도 언제든지 뭐 공개하겠다. 공개해서 사찰을 받겠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아마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반이란 정부 언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겠네요. 네, 여기에서 지금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또 본사를 옮기고 했는데 사우디에서 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거기서 지금 특종으로 사실 보도를 한 겁니다. 예, 단독 보도라고 익스클루시브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란 인터내셔널인데 만약 이게 이란 측이 제안한 거고 이거를 내일 미국 쪽이 수용을 하고 다른 어떤 조건 또 외부적인 조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라든지 그렇죠. 그건 트럼프가 그때 1차 예. JCPOA를 파트너했을 때 내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의 대리 조직 지원 중단, 예. 뭐 후티나 예. 아니면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런 단체 지원 중단까지 포함돼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만약 그거를 요구 조건을 하지 않고 이란이 지금 제시한 3단계 뭐라고 될까요? 3단계 뭐 핵 폐기안, 예. 뭐 협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내일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겠네요. 물론 이제 협상이라는 게 협정이라는 게 금방 안 됩니다. 네. 양많은 디테일 숨어 있다고 그래서 네네네. 세부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큰 틀이 정해지면은 네네. 결국 시간 문제고.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로마에서 만났을 때 양측의 대표들이 나와서 활짝 웃고 네, 뭐 악수를 하냐 네,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 미국과 이란의 네네. 핵 협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스라엘 측의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스라엘 측이 사실 원했던 거는 리비아 방식. 그래서 의심되는 핵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것. 그리고 핵물질을 확실하게 다 신고를 해서 다 반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원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이번에 이란이 제시한 3단계 방안은 핵시설을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농축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아예 돌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이 없어요. 3.67% 정도는 얼마든지 이란이 지금 농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진보한, 훨씬 더 급진적인 핵시설 폐기를 사실 원했는데 트럼프의 지금 손에 달려 있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내일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고 아니고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양측 간의 어떤 협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또 3차 협상으로 가는 거고 4차 협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 그 뉴욕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언제였습니까? 4월 7일이었죠. 예. 그다음에 4월 7일 날 첫 회담이 있기 전에 나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아주 긴박하게 방문했어요, 사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세 때문에 문제였더니 관세가 아니었죠. 관세가 아니고 아마 미국 측에서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그거는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 생각에는 아직 그 협상하기는 이릅니다. 협상 조건을 더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랬답니다. 이걸 전화 통화로는 안 된다. 네. 이런 중요한 얘기는 얼굴을 맞대고 직접 얘기했다. 빨리 트럼프 방식이죠. 트럼프 방식이에요. 지금 이란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이 중재하고 있는데 간접 협상 방식은 안 된다.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타냐후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긴박하게 전혀 예정이 없었습니다. 예정은 훨씬 뒤에 만나려고 했는데 백악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마 트럼프가 나타냐후에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나타냐후가 원했던 건 5월쯤에 예, 미국과 다음 달. 같이 예. 이란 핵시설을 때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예. 세워놓고 예.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나타냐후가 네. 트럼프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다. 예. 일단 협상부터 먼저 해보고 협상부터 먼저다. 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말렸다. 말렸죠. 사실 말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사실 트럼프가 일단 이스라엘 자제시켰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공격 계획에 재밌는 내용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도 못 발견했는데. 공습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혼자가 아니고 미국이 당연히 같이 공습을 하자. 같이. 예. 예, 예. 뭐 당연히 이제 이란이 반격을 하면 거기에 미사일 디펜스, 즉 요격망은 미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한국에서 페이트리어트를 빼가지고 중동으로 가져갔었죠. 네. 그리고 또 사드도 네.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네. 상당히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주변에 네. 미국이 방공망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게 좀 전부 다 전체적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공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격하는데도 역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우리만 공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플러스 공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코만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특수부대가 들어갔죠. 예, 이거는 좀 새로운 내용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때렸을 때도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그 스마트범, 그러니까 네네네. 정밀 유도 무기가 지금처럼 잘 발전하지 돼 있죠. 않았기 네. 때문에 확인은 안 됐지만 들리는 네.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특수부대원이 오시라크 원전 근처에서 레이저 빔을 쏴서 레이저 빔을 맞추면 그 이제 목표물을 예, 폭탄이 그 레이저 빔 맞춘 곳을 이제 폭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밀 유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은 또 특수부대가 먼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시설을? 시설들에 네. 침투해서 자료나 데이터를 절취하거나 네. 아니면 뭐 요인을 납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더 이상 마더 뭐 올밤 또는 벙커버스터로 네. 이란은 되게 지형이 이게 산악 지형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란에 콘크리트 강하기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배워갔다는 얘기 듣거든요. 이란의 콘크리트 강화 기술이 세계 최고랍니다. 예. 그리고 단단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네. 안 될 경우에는 특수부대가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하면 특수부대가 안에 들어가서 뭐 네. 폭탄을 설치하든지 이런 그렇겠죠. 방법도 예. 있겠죠. 그래서 코만도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코만도 부대가 이란 지상에 들어가서 작전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냥 공습만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스라엘 계획으로는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코만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스라크 1981년 이라크 핵시설도 그렇고요. 2007년 시리아 핵시설도 지상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핵시설을 때린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코만도 부대가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작전이 있게 된다면 특수부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거 한다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 못 하잖아요. 못하죠. 못 하죠. 그냥 1년 정도 늦추는 수준. 그렇게 이스라엘의 목표는 네. 1년 정도 네. 늦출 수 있다 이렇게 1년 정도 늦추는 것 치고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철재 기자님은 네타냐후가 너무나 지금 무리수를 둔다. 예. 이거는 협상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 협상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단 한 번의 군사 작전으로 모든 수술 한 번으로 암세표를 다 드러낼 수가 네,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공습 찬성론자들은 계속해서 1년이라도 늦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주 매우 중요하다. 뭐 성경 스님 네. 말씀하셨듯이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이란이 제안했다는 3단계 방안에 대해서 네, 네. 두 가지 점에서 불만스러울 것인데 하나는 모든 핵시설의 폐기를 원하고 예. 둘째 탄도미사일 능력이 제거까지 원할 텐데 그렇죠. 아무리 이란이 산유국가를 하더라도 원자로 특히 상업용 네. 발전용 원자로까지 폐기한다는 것은 네. 그것까지 연관은 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물론 이스라엘의 안보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되게 큰 위협으로 엄청나게 위협이긴 예. 하겠지만은 예. 주권국가에서 거의 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미사일도 개발하지 마라. 예. 전투기도 없는데 공군력이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항복에 거의 준하는 그런 요구하는 거 한데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어요. 백기투항을 하는 건데 예. 과연
이란이 그렇게 들어줄 것일까? 거기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본다면은 네타냐후의 네. 그 요구 조건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 의심하는 건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이란이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핵시설까지 다 신고를 하겠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네. 신고할 거면 또 모르는 다른 시설을 또 만들었을 가능성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과 이란 간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신뢰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나 진실하다 이게 전부야 나 이 정도밖에 안 했어 나 정말 이번에는 다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양측 간에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핵협상도 공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뭐 밤늦게나 결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하면 그래도 시차가 크게 크진 않겠네요. 대여섯 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밤쯤 되면 핵협상의 분위기를 아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중동 최고의 채널 아닙니까? 헬로메나가 계속해서 팔로잉 대한민국에서 중동하면 헬로메나죠. 헬로메나죠. 왔다죠, 그 왔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볼 것이고 혹시 잘 못 되면 그건 앞으로 핵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핵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중동 지역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경제 공황을 몰고 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이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정권 교체기라 네. 특별한 입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핵협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의는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협상에서 되게 나름대로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게 트럼프는 네. 뭐라도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집권하면 하루 만에 끝나겠는데 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네. 넉 달이 지났죠. 네네.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해놓은 게 없습니다. 외교안보에서. 네. 관세 때문에 경제 지금 죽쓰고 있죠. 뭔가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과 필요하거든요. 성과 필요하죠. 네. 이번에 한번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느 네.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 생각함 분명히 우리에게 함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만 탄력받아서 북한 문제도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일 텐데 이게 잘못되면 북한 문제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핵협상이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문제가 제일 급하거든요. 우리 문제를 제일 먼저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거 중동 문제에 밀려 있어요. 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우리 제일- 문제는 제일 해결이 안 좋죠.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북한, 이 김정은이는 또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클린턴 대통령 때도 올브라이트가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클린턴이 사실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동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중동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동 문제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김덕일 박사님 혹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란 그 청년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거 재밌는데요. 비밀리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근데 많은 청년들의 관심은 빨리 경제가 협상이 잘 돼서 회복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란 체제 자체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젊은 축에서는 여전히 현 보수 강경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 근데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은 뭐 숨통은 트이겠지만 네. 현재 그 신정 체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집권 세력에게는 숨통을 트이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실제 과연 이란 청년들이라든가 네. 일반 국민들에게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잘 되더라도 얼마만큼 그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네. 아니 그래도 뭐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핵협상이 체결되면 환율도 좀 많이 내려갈 거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내일 지나보고 저희가 지켜보고 바로 또
긴급 소집해서 또 나야 됩니까? 긴급 소집령을 해서 긴급 연락망을 바로 가동을 해서 저희가 한번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란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우리 2편에서는 터키의 지금 상황이 이 피카츄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발이 빨라서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잡혀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편은요. 터키의 지난 시간 저희가 피카츄 얘기도 하고요. 에르도안, 마타도어, 이마모올루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 지금 검거된 상, 그다음에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언론에도 잘 보도가 안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워낙 지금 트럼프발 그 미국 예.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뭐 터키의 국내 언론 통제하고 있죠? 예, 언론이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카츄 그 군의 네. 근황을 제가 좀 추적하기 위해서 네네.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좀 없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피카츄를 좀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본인이 인스타그램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삭제 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보니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위를 자꾸 그렇죠. 일종의 또 아이콘으로 떠올랐잖아요. 어떤 이번 이제 시위에. 그렇군요. 그런데 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컨텐츠가 네. 사라졌습니다. 네, 피카츄 저희가 보호하고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피카츄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계속 그 빠른 걸음으로 계속 도망가시길, 그래서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고 도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저희가 항상 그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살아서 성공하시길 꼭 빌겠습니다.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요? 시위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구속자,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 숫자도 지금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 단위로 수백 명밖에 안 돼요? 수천 명 뭐 정도 수천 안 명 이제 체포된 다음에 계속 네. 뭐 풀려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돼요?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뭐 처벌 같은 경우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문데 튀르키예는 뭐 학교에서 시위를 하거나 할 경우에도 처벌 중에 하나가 이제 여권을 압수하거나 이제 무효화하는 조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외 도피를 사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가능성이?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튀르키예는 좀 그런 경우가 네. 좀 흔한 편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경우에 야, 대학생들. 아예 그러면 너는 절대 도망 못 가도록. 예, 그렇죠. 이제 국내에 잡아두겠다. 국내 완전히 그냥 국내에서는 어디 가든 잡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조치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꽤 많이 일어납니다. 여권 압수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조치가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4.19면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그 우리나라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지금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걸로 이제 직접적인 연관된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교육부에서 에르도안 정부의 교육부에서 자신의 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임용을 연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을 근무하면 네. 추가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게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임용을 연장을 안 해주거나 네. 다른 곳으로 전근을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된 대상되는 그 교사들이 네. 반정부적인 성향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명문 고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교원 임명이 안 된다 말씀이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명문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특히나 타겟으로 해서 반정부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들은 네. 예,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와. 아예 임용이 안 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정치적인 그 야당 구속, 야당에서 구속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고 보지만 네. 고등학생들도 현재 정부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 돌리도 이거죠. 우리 선생님 돌리도 우리 선생님 왜 잡아가요? 공부를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잡혀가니까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게 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뭐 이게 이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 없이 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좀 항의한다고 하지만 네.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뭐 반정부 시위와 연결이 되면 훨씬 네. 더 크게 중고등학생들까지 겹치게 되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그 안에서 지금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도도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김동일 박사님이 직접 가서 또 이스탄불을 좀 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채널을 위해서 독점적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그래야만 한국 언론에서 상당한 그 임팩트 있는 중요한 그 보도들을 해주신다면 우리 언론도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탄핵 금방 또 대선이죠. 40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튀르키예 지금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반정부 시위에 나서는 터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가서 좀 취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언론 기존 언론들이 좀 너무 반성합니다. 너무 날방한다 그럴까요? 너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최초의 헬로메나 한번 그 특파원으로 네. 한번 제가 한번 저희가 그 가는 비행기는 대줄 수 있습니다. 오는 거는 조금 알아서 어려울 것 오셔야죠. 같아요. 그 편도는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피카츄 복장을 제가 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구매, 테무나 그러니까 그거를 입으시고 예. 거기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해주세요. 한국인에게 드러나면 또 반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교민들도 좀 제가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따가 촬영이 끝나고 제가 우리 심각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보도 학생들까지 방준부 시위를 지금 참여하고 있다. 예, 교육부의 정책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위는 그러면 좀 강경 진압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잦아들었나요? 찾아 들었다기보다는 2013년도에 개지공원 시위라는 게 컸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유혈 사태까지는 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면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은 상당히 좀 꿋꿋하세요. 지금 이게 국내는 이런 좀 소요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큰 외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튀르키예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관광도시. 해변 관광도시인데 거기서 안탈리아 외교 포럼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게 이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튀르키예 외교부 주최로 해서 각국 정상, 뭐 외교부 장관들이 참석하거나 하여튼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안탈리아 외교 포럼이 4월 초에 있었다. 예, 있었는데 아주 뭐 크게 행사를 했었고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거를 방송을 했죠.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 성황리에 잘 치러졌죠. 몇 분이나 참석했나요? 뭐 수십 개국에서 했고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주로 참석한 국가들은 유럽이라든가 소유럽, 미국 같은 기존의 그 서방 중심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소위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시아, 네네. 중동, 아프리카, 뭐 동유럽 이쪽 국가들이 참석을 비동맹 해서 비슷한 그 브릭스 뭐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어느 정도 이제 튀르키예가 뭔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다극 질서 체제의 어떤 뭔가 자신들이 구심점이 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가 한번 우리가 다극 질서의 한 축을 한번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엄청 많이 들었겠네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 한국에서 누가 참석한 사람이 있을까요? 튀르키예 대사께서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정상이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4월 11일 날 회의가 있었고 그 전에 앞서서 4월 10일 날에 2025 4월 10일 날에 수도 앙카라에서 에르도안과 만난 사람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튀르키예와 같이 칸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개발 사업도 같이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겠다. 원래 인도네시아 우리와 뭐 하지 않았어요? KF21의 공동개발국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터키 가서 지금 붙어서 이러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튀르키예 그 칸이라는 게 이제 5세대 전투기, 보통 스텔스 전투기를 5세대라고 하고 KF21은 4.5세대인데 그러니까 5세대에 못 미치지만 5세대를 지향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원래 인도네시아 이전에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한국이 튀르키예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인도네시아로 돌린 거고요. 그 인도네시아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KF21의 개발금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6천억 원만 내고 1조 원은 지금 배째라 하고 있는데요. 배째라 있는 와중에 또 보면은
프랑스에서 라파르라는 또 전투기를 수입하고 네. 미국에서 F-15 가운데 최신형 F-15 EX를 또 주문했습니다. 네네네. 뭐 돈이 없다면서 또 그걸 또 살 수 있고. 이거 뭐죠? 먹튀예요? 먹튀? 예, 튀르키예가 가지고 5세대 칸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가하겠다는데 네. 물론 두 나라가 무슬림 국가라서 네, 같은 그렇죠. 종교와 같은 문화권이라서 끈끈하다는 건 할 수 있지만 상도에는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건드리는 나라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한국. 예.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도 한국의 예를 봤는지 예. 인도네시아 측에서 웬만하면 그 신용 거래를 하자 하는데 신용거래. 그렇지 아니다. 현금 주지 현금, 않으면 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죠. 입금하는 대로 주겠다. 이런 이거- 조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자기들이 뭐 지금 뭐 한국과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튀르키예를 찾아간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네네. 자신들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일단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고 네네. 왜 또 하필 튀르키예를 찾아갔는가 이 부분이 저도 그거는 같은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러면 우리 1조 못 받는 건가? 어떻게든 받아내야죠. 네. 예. 아, 우리 약속은 약속이고. 전투기를 이미 판매를 한 건가요? 아, 지금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고 네. 볼 수 있고요. 개발 완료 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양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차 인도만 양산. 하면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군요. 그렇죠. 제품을 인도만 하면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맺은 조건은 뭐냐면 CJ기 중에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주고 네. 기술 지원해서 현지에 생산하는 겁니다. 네. 예. 그 대가로 1조 6천억을 했는데 6천억만 내고 지금 1조를 안 내고 있다. 안 내고 있죠. 예. 이거는 뭐 카더라인데 네. 원래 이 KF-21 사업 공동 개발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치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임 대통령. 조코비도 작품인데 네. 현 프라보너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감하고 전임 대통령 시절 프라보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원래 두 사람은 대선에서 두 번 맞붙은 라이벌입니다. 근데 이제 포용 정책 차원에서 전국 안정을 위한 포용에서 조코비도가 프라보너를 국방부 장관 앉힌 건데 네. 국방부 장관이 무기 도입이나 무기 수입 사안을 총괄하겠죠. 근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우리와의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한국과의 관계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내가 사인한 게 아니다. 아, 본인이 네. 그리고 성과로. 또 이건 진짜 카더라인데 네.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나. KF-21 관련해서 뭔가 챙기고 싶은데 못 챙겨서 뿔따구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돈을 안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은 받아갔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뭐 이런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우리 채널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이렇게 돼서 외교 수장으로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또 누가 뭐 안탈랴 외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외무장관도 왔고 라브로프. 라브로프도 왔고 라브로프. 일단 그러니까 겹치지는 않았겠지만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왔고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도 왔고 웬만한 뭐 우리가 굵직굵직한 국가들 다. 아르메니아 외무장관도 왔고 이야. 그래서 상당수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국가들을 많이 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항상 보면 자신들이 뭔가 중심이 돼서 네. 이런 그 회의하는 걸 좀 주최를 하고 싶어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뭔가 큰 형님 노릇을 아니 좀 근데 하고 그게 싶어하는 원래 그 걸프 국가들이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까따르, 마나마, 바레인 무슨 회의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뉴욕에서 유엔 총회 할 때 튀르키예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가 항상 그 매년 유엔 총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에르도안이 항상 강조하는 게 세계는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이 지금 5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인데 이 5개국이 전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국가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슬람 세계에서도 한 국가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이제 튀르키예가 그 자리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너무 자뻑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네. 유엔의 상임 이사국 5개국 P5라고 합니다. Permanent 5라고 하는데 상임 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가장 유력한 후보군을 이제 G4라고 해가지고요. 네.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이렇게 4개국이 있었습니다. 훨씬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튀르키예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네. 이 4개국들이 왜 지금 상임 이사국 못 되냐? 못 되냐? 발목을 잡는 국가가 튀르키예인가요? 예, 튀르키예도 그중 원어부대 하나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커피 클럽이라고 하는데 커피. 아, 그 이탈리아가 주도했답니다. 이태리. 예, 이태리 커피 이탈리아가 맛있죠. 예, 각국의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를 원치 않는 네. 내심 바라지 않는 네. 국가들의 대사들에게 유엔 대사들에게 네네.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요. 네. 거기에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누굴 반대했겠을까요?
일본이죠. 아, 당연하죠. 예, 그거 그리고 뭐.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은 손을 잡고 네. 인도를 반대하고요. 야, 요게 지금 그리고 치열한 외교전이군요. 예, 이탈리아, 스페인은 독일을 반대하고요. 아, 요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남미에서 브라질의 라이벌이 누구입니까? 같은 크기도 크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있죠. 예,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랑 콜롬비아 손잡고 예. 브라질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인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아유 발목 잡기.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물귀신 작전입니다.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그냥 자꾸 끌어내려 가거든요. 그렇죠. 외교전이 커피클럽 상당히 재밌네요.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근데 튀르키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우디도 당연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사우디가 뭐 돈으로 보나 뭐 영토 크기는 뭐 인구는 잽도 안 되지만 이건 잽다. 인구로 치면 뭐 네. 아랍 세계에서는 이집트도 역사에 관해서는 절대 안 밀려. 1억이 아니죠. 넘거든요. 터키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8,500만 잡고 1억에 있어요. 가깝죠. 예. 아, 그럼 뭐 사우디는 뭐 많아야 4천만이고 그 중에 자국 인구는 뭐 돈 많은 거 예. 빼놓고는 뭐 그래도 뭐 MBS가 살짝 서운할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튀르키예에 대해서 반드시 견제가 들어오겠죠. 네. 커피 클럽이 또 하나 생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튀르키예가 우리 아직 살아 있어, 우리 문제 없어 외교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탈리아 외교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시위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위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2013년도 게지공원 시위 정말 에르도안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네. 잘 넘겼습니다. 그때는 뭐 사망자도 나오고 뭐 유혈 사태까지 훨씬 더 나왔었는데 격렬한 시위였죠. 오히려 요번에 시위를 이제 조직하는 측도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실패를 교훈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때 시위는 자발적으로 이어진 거고 지금은 어떤 정치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2023년 시위는 정말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그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직되지 않았던. 네, 조직되지 않았던. 네. 그러니까 환경 운동하는 평화 시위대에 대해서 이제 물대포를 그게 쏘고 언제입니까? 2013년도였습니다. 2013년. 뭐 1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늘어난 게 이제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오스만 제국에 대한 향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탄불은 의외로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딱심. 네, 탁심에 있는 딱심은 광장인가요? 광장이 있고 이제 게지공원이라고 있는데 원래 거기가 오스만 제국의 포병 부대 건물이 있던 자리였다. 근데 그거를 에르도안이 복원하고 싶어했어요. 오스만 시대 제국의 향수 유산을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면서 예. 신오스만주의를 계속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그 포병 막사 건물을 복원을 하면서 대신 그 안을 쇼핑몰로 만들겠다. 그 대신 이제 녹지대가 없어지니까 이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강경 진압이 됐고 이제 그게 반정부 시위로 이제 크게 비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그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구속 사태인데 아마도 조금 더 이번에 좀 더 정당이 차원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조직적. 그러면 더 체계적이고 느리지만 더 체계적이고 더 조직적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제 소통하는 또 이제 통신원들이 있는데 네. 이번만큼은 절대 그때 놓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네. 조금 느리게 가고 조금 더 온건하게 가더라도 그리고 좀 더 길게 가겠다. 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리 시위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소수일 테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심전적인 동조 이상의 뭔가를 얻어낸다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에르도안의 작전은 뻔합니다. 이 세력들은 이제 테러리스트들. 계속해서 이제 악마화하는군요. 악마화하는 거군요. 예. 외국의 사주를 받아서 네. 이 우리 위대한 튀르키예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네. 질투하는 세력의 그 그 사주를 받고 외부의 움직이는. 정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인가요? 에르도안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과 서양 제국주의. 또 그 뒤에 있는 유대 자본.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적인 성격도 있죠. 네.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음모론을 상당히 신봉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음모론. 우리는 항상 위협에 둘러싸여 있어. 그럼 그 정적은 유대하고 미국. 예, 그렇죠. 근데 나토군을 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양다리를 예. 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나토 가입할 때만 해도 소련의 위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네. 나토에 좀 가입해 달라고 네. 어떻게 보면 삼수 끝에 가입이 된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아시다시피 6.25 전쟁에 네.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미국에게 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맞죠? 네. 일종의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나토에 가입했던 거였는데 네. 지금 와서는 이제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아니 문제는 근데 그러한 음모론 그리고 외부 위협론 이게 먹혀든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먹혀듭니다. 그게. 이게 왜 아나톨리아에 있는 이 수많은 터키 국민들이 누가 봐도 좀 과장되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이 음모론에 왜 먹혀드는 거죠? 좀 피해 의식이 일단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면 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조약들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런 조약에서 많은 땅을 이제 뺏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The 대한 Sick Man of Europe. 그렇죠. 유럽의 병자. 유럽의 병자라는 닉네임이 있었죠. 예, 그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상당히 좀 그때 처신을 잘못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땅을 많이 이제 분할당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역전시켰던 사람이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로잔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네. 지금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생겼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네. 로잔 조약으로 영토를 많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스타파 케말 즉 아타투르크. 세속주의의 아버지. 예. 에르도안이 바라고 있는 회복하고 싶은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대략 옛날 오스만 제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선포한 영토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동지중해 지역에 지금 그리스령으로 되어 있는 섬 상당수. 섬은 다 그리스 거죠. 지금 다 그리스 네. 건데 섬 상당수도 우리가 원래는 가졌어야 되는데 무스타파 케말의 로잔 제약 때문에 우리가 땅을 뺏겼다. 아하. 이런 식으로 역사 해석이 좀 뭔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불가리아와 그리스 지역, 일부 지역, 네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 그렇죠. 시리아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특히나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는 자신의 일종의 뒷마당이라 생각하죠. 에르도안은. 그렇죠. 지금 뭐 어느 정도 뜻을 이룬 거 아닌가? 시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 HTS가 이끄는 네네. 시리아 지금 정부가 탄생했고 네. 실질적으로 뭐 시리아 북부 같은 경우에는 뭐 튀르키예 그죠. 통화가 북서쪽은 이미 이드립 쪽은 이미 네. 터키군이 계속해서 하고 주도하고 있고 있었죠. 군사 작전도 하고 있고 지금 튀르키예 돈 리라화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 어느 정도는 이제 직접적인 뭐 합병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영향력 차원에서는 뭐 시리아 북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리아 전체에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하면 이스라엘과도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충돌을 그래서 항상 지금 위기의 연속이네요. 중동은 정말 위기 연속이고 이게 혹시 세력 균형을 깨지 않을까 좀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군이 곧 철수한다는 보도가 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커피클럽까지 튀르키예 현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등학생들까지 지금 시위에 좀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거기를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외교 포럼을 통해서 이제 쇼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에르도안의 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 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터키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뭐 오늘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이란 문제 그리고 튀르키예 관련된 이슈들을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두 편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철재 기자님, 김정일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헬로베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